네, 답답하죠. 예, 코스피가 이 장기 박스권 딱 갇혀 있는 모습. 과연 이걸 돌파할 것인지 돌파하지 않을 것인지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경제TV 취재 기자들과 함께 어떻게 증권업계에서 보고 있는지 현재 시장 흐름과 앞으로의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 있는 이인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요? 네, 지난 3년간 코스피는 1800에서 2050선 사이 박스권을 오르내렸습니다. 코스피 2000선을 넘으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매매 패턴이 반복되어 왔죠. 그런 만큼 향후 증시 전망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오른다 내린다 의견이 팽팽한 만큼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NH농협증권입니다. 2분기 내 코스피가 박스권인 1850에서 205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NH농협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3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지난 2011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면 수출 개선 효과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가정과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면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업종별로 화학, 디스플레이, 조선과 같은 지금까지는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성증권은 지난 3년간 저항선 역할을 해온 2050선 이상에서 펀드 환매 압력, 매물 부담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본격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부동산 및 내수 침체에 따른 투자 여력의 고갈과 또 시장 이탈, 기업의 실적 부진이 여전히 증시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꼽았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지수보다는 섹터별로 대응하는 게 주력해야 하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과 최근의 이익 수정 비율을 고려하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경기 방어 섹터에서는 필수 소비재, 금융에서는 증권과 보험이 실적 시즌에 진행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시장관을 견제해온 외국계 증권사 BOE 메릴린치도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환해제를 통한 이 환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는 데다 해외 공장을 통한 수출로 예전만큼 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향후 전망도 달러당 1,030원 선에 머물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연말 정도에 가서는 1,080원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BOE 메릴린치는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예, 증권사 NH농협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BOA 메릴린치 지금 세 개 증권사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증권사는 60여 개에 달합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증권과 NH농협증권, 우리투자증권과 합치기 전까지 NH농협증권이 약간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각자의 아주 신중한 의견일 텐데요. 전체적인 의견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전체적인 의견을 좀 광범위하게 듣고 싶은데 어떤지요? 예,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시장의 의견은 지금 분분하지만 3년 넘게 이어져온 박스권 상단만 넘어서면 지수는 2200에서 2300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우호적인데요. 우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3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아직 저평가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현재 코스피의 PBR은 1.1배 수준으로 저점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정부의 하반기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이제 큰 것 또한 우리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성장률 관리를 위해 2분기쯤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부양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 중국 비중이 큰 한국 시장에 큰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선호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입니다. 올 1월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원회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을 허가했는데요. 지난 3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되자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금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 방어에 나서며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위기가 결국 시장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분기 실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면서 이 또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김민지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월가의 기술주와 바이오주. 이른바 성장 모멘텀주에 대한 논란이 이번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실적 쇼크는 지수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은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Beyond earnings this week, I think if these companies this week perform as, the first 20% of the S&P 500 is reported for earnings season, we should expect to see momentum continue in stocks.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현재 S&P 500에 포함된 기업 70% 이상의 실적이 월가 예측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모멘텀주 중 하나로 꼽히는 넷플릭스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배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거품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 선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잇따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24일 새벽 실적을 공개하는 페이스북과 애플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 절반 이상이 양호한 성적을 공개한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실적을 선방하자 증시 전반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대폭 낮아졌습니다. 향후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대형 IT주 실적이 시장 눈높이를 넘어선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축소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지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국이 주식시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초저금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국내 쪽의 흐름도 이와 맞물려서 아마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삼성증권에서는 다소 안 좋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우려를 뒤로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하여튼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1분기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30조 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전분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는 37%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4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어닝 쇼크가 발생했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1분기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볼 때 눈여겨볼 점은 그간 삼성전자 혼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박스권 돌파를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현대차, 시총상위 두 업종만 실적이 좋아 자금 유입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1분기 이후부터는 특히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와 같은 중간 단위의 시총이 큰 기업들의 실적이 대다수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자금의 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곧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어 코스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두 축인 지금 이제 한 가지요. 지금 이제 기업들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차거래 잔고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지난 3월 말 현재 주식 대차거래 잔고는 월별 금액 기준으로 46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식수 기준으로도 14억 1천만 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대차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0일 기준 일별 대차 잔고 금액은 46조 9천억 원으로 4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사상 최고치에 달한 주식 대차장고에 대한 쇼커버링 여부입니다. 쇼커버링은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순매수 유입을 통해 증시 수급에 선순환 구조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한 2000선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사상 최고치인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고 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러한 그 사상 최고치의 대차장고를 기록한 종목들의 쇼커버링, 즉 순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최근 대차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기업은행, 롯데케미칼, 삼성물산, 신한지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쇼커버링의 관건은 코스피 2000선 안착 여부인데 시장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늘상 2000선 돌파에 발목을 잡아왔던 펀드 환매 물량 역시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는 데다가 신흥국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 등 외국인 자금의 신흥시장으로의 유입 추세를 감안할 때 쇼커버링 종목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예, 얘기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죠. 초반에 좀 증권사 의견이 엇갈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돌파하기 어렵다보다는 조금 돌파할 것이라는 쪽에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호적인 얘기만 우리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외에 그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박스권 탈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것인데요. 일본 경제 상황 급변과 원화 강세 같은 변수가 결국 한국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위안과 대만 달러가 모두 강세라며 지금 원화가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2008년대 초중반에 그 원달러 환율이 그때 1000원대 초반보다도 약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발 악재성 뉴스 한해 지수 하락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고 또 대내외적 변수가 많은 만큼 결국 우리 시장은 수년간 침체에 빠져있던 해외 주식 시장 등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 성장 동력들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또 알아봐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